이 장이 두 번째 클립으로 그래마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의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랭귀지 파트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짧게 녹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한 35분 가까이 그 녹화가 된 것 같아요. 이 강의 클립의 용도는 좀 이제 그 짧은 내용을 좀 간결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기로 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동영상인데 좀 길게 설명이 된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게 좀 좋을지는 아직 좀 고민 중입니다. 좀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하는 게 좋은지,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 잘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이 좀 같이 따라 붙다 보니까 이게 좀 원래 최초 의도하고는 좀 달랐는데 떤 게 더 좋은지는 조금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의 좀 의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랜마 파트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어떤 랭귀지 A를 이제 정의를 했고, 그 랭귀지 A를 표현하는 finite representation 메소드 중에 세쇼리, 레크렘마, 리코그나이저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 generating scheme으로서의 그랜마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언어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같이 배우게 되는 문법이라는 요소인데, 이 문법이라는 요소를 여러분들 영어나 국어 이런 것들 배웠을 때의 기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러프한 그런 내용, 그런 형식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이고 엄밀한 그런 정의 위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러프하게 문장들을 어떤 일련의 규칙들을 가지는 그런 문장들의 집합을 이제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언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무한한 어떤 무한집합인 언어를 어떤 finite representation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그랜마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그랜마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정의가 필요한데요. 자, 그 정의를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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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랜마의 이제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랜마는 보시는 것과 같이 4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VN, VT, PS. 이 중에서 그 V 심볼은 VN과 VT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 여기 보시는 것처럼 finite set이에요, 둘 다. non-terminal symbol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VT는 터미널 심벌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V에는 그 어떤 이제 internal procedure를 이제 표현하기 위한 이제 심벌이 되겠어요. 문법 G라는 녀석이 generating scheme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generating scheme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내가 원하는 스트링들이 만들어진다. 어떤 스트링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기 위한 녀석들인데, 그 과정, 각각의 과정에서 그 단계, 그 과정과 그 각각의 단계를 표현하는 어떤 구분자로서 쓰이는 게 바로 non-terminal symbol입니다. 과정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문자열들을 구성하는 원소들, 다시 말해서 알파벳 심볼들을 표현하기 위한 게 바로 터미널 심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그 컨셉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것처럼 이 VT라는 녀석은 랭귀지의 스트링들을 구성하는 그런 단위 심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non-terminal 심볼들은 어떠한 과정들, 그 중간 단계를 표현하기 위한 심볼들을 VN, non-terminal 심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VN과 VT는 인터섹션이 없습니다. 이 녀석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터미널 심벌, non 터미널 심벌은 아예 이제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집합이 되겠고요. 이 VN과 VT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vocabulary V 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으로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녀석으로 이제 production rule set P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역시 집합이고요. 생성 규칙들의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인 형태는 알파가 베타를 유도해낸다 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알파가 이제 이 싱글 에로의 프로덕션 룰의 왼쪽 파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left hand sid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베타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걸 right hand sid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알파는 기본적으로 V 대거에 포함이 돼요. 아까 대거라는 심볼 배웠었죠. 입실론이라는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제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VN과 VT, VN과 VT로 구성이 되는 심벌이 V고요. 이 V의 원소로 어떤 이미지 시퀀스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V 대거가 되겠죠. 그래서 left hand side는 V 대거가 오게 되고요. right hand side는 V star가 오게 됩니다. 누가 포함이 되느냐? 입실론이 포함이 되게 되죠. 자, 이런 세 가지 VN, VT, P 요 기본 세 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라는 심벌, non-terminal 심벌에 속하는 녀석이고요. 특수한 non-terminal 심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장을 생성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사용이 되는 그런 심벌들을 스타트 심벌을 우리가 문법지의 네 번째 구성 요소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마시는 VN, VT, PS 요 네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된 거를 우리가 문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뭐 예제를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여기 간단한 예제고요. 그래마시는 자, S하고 A로 구성이 되어 있는 VN 자, S하고 A고요. 자, 그 다음에 VT는 small AB 터미널 심벌들 그 다음에 생성규칙 P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생성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생성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거의 이제 축약폼도 우리가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left hand side가 어떤 common factor일 경우에 다시 말해서 S, A, A, S 그다음에 S, A 요 left hand side가 같죠. 자, 이 같은 걸 묶어 가지고 우리가 축약 표현으로도 씁니다. S는 A, A, S 또는 A 이런 식으로 축약 표현으로도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생성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생성 규칙이 있죠. 토탈 P의 개수는 똑같이 5개의 생성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법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자, 요 문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스트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폰트가 약간 지금 깨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더블 에러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자, 아래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에러 위에 스타를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되고 세 번째가 더블 에러 위에 대거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아까 문법을 쓸 때 우리가 알파가 베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 싱글 에러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may be replaced by 그래서 뭔가 이제 유도가 가능하다, imply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더블 에러를 실제 데리베이션, 실제 스트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싱글 에러는 어떤 규칙이고요. 더블 에러를 쓰게 되면 그 규칙을 적용해서 진짜로 어떤 문자열들을 만들어내는 각각의 이제 인스턴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보시는 것처럼 하나가 쓰이게 되면 이거를 directly produce 여기 directly produce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이제 생성을 한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시면 자 알파가 베타를 유동하는 생성 규칙이 이제 P에 존재하고요. 감마고 델타가 V 스타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때 여기 빠졌죠? 요거예요. 알파 아니 감마, 알파, 델타라는 어떤 센텐셜 폼이 존재할 때 이 알파가 베타가 될 수 있으니까 해당 생성 규칙을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면 감마, 베타, 델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알파가 베타로 변경이 된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스타라는 표현은 이제 무엇이냐? 스타는 임의의 유도가 이제 여러 번 적용된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해요. 요거 전부 다 더블 에로에 해당이 돼요. 자, 알파 1, 알파 2, 그리고 알파 n이 V 스타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알파 1에서 싱글 데리베이션을 거쳐가지고 알파 2, 또 싱글 데리베이션을 거쳐서 알파 3. 자, 그렇게 계속해서 데리베이션을 거쳐서 알파 n까지 유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축약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알파 1이 임의의 횟수만큼 데리베이션에서 스타번 데리베이션에서 알파 n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의 스타는 이제 제로 워 데리베이션을 이제 뜻해요. 유도를 하거나 임의의 횟수만큼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유도가 한 번도 없거나. 자, 그리고 대거가 존재하는데 이 대거는 뭐냐? one or more derivation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 이상 유도 과정을 거쳐서 특정한 어떤 센텐셜 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할 때 쓰이게 돼요. 그래서 요 스타번 데리베이션과 대거번 데리베이션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한번 쭉 볼까요? 자, 우리가 문법 G를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G가 어떤 언어 L을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문법 G로부터 만들어지는 언어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LG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문법 G로부터 만들어지는 언어, G가 Generating Scheme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G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스트링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에서 생성 규칙을 계속 적용하게 되면 스트링들이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스트링들을 쭉 모은 거를 우리가 언어 LG라고 해요. 그래마 G로부터 만들어지는 언어. 자, 그래서 여기가 그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지만 여기 좀 폰트가 좀 깨져 있어요. LG는 어떤 스트링들의 집합, 어떤 스트링들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제로 모 데리베이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스트링들의 집합입니다. 오메가가 VT 스타로 한정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non-terminal 심벌은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인데, 자, 만약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제로 모 데리베이션에서 나온 어떤 오메가가 V스타, 다시 말해서 VT와 VN을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걸 스트링이라고 부르지 않고 센텐셜 폼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만약 스타트 심벌에서 제로 모 데리베이션에서 나온 이 오메가가 VT 스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터미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센텐스 또는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자열에 해당이 되는 건 VT 스타의 원소가 돼야 되고요. 만약 V 스타의 원소가 되게 된다면 이거를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부르지 않고 센텐셜 폼, 다시 말해서 스트링을 만들어내가는 어떤 중간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간단한 예제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주어진 문법 P가 있고요. 자, 어떤 스트링이 이제 스타트 심벌 S에서부터 유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법 G를 구성을 한번 해보죠. 여기 P만 나와 있는데 문법 G를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문법지는 vn, vt, 그 다음에 ps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특별한 설명이 없게 되면 이 vn은 요 심볼의 uppercase, large 심볼들이 vn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s, large a, large b, 자 이런 게 vn에 속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설명이 없게 되면 소문자들, small case들, lower case들 그 vt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a, b 속하게 됩니다. 입실로는 터미널 심볼이 아닙니다. 넌 터미널 심볼도 아니에요. 입실로는 터미널 심볼과 넌 터미널 심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P는 여기에 이제 define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생성 규칙. 그 다음에 스타트 심볼은 S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요 S라고 지정을 할 수 있냐면 보통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생성 규칙에 left hand side에 있는 심볼을 우리가 스타트 심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생성 규칙의 좌측 좌변에 있는 심볼이 S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S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 생성 규칙 안에 넌터미널 심볼이 다른 심볼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가 그 해당 심볼로 변경이 돼야 되죠. 무조건 S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 문법 G를 구성을 했을 때 심볼들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자, S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요. 자, 1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S가 A로 바뀌게 되죠. 첫 번째 생성 규칙. 자, 그 다음에 이 A가 또 어떻게 바뀔 수가 있죠? 2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 A가 B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에 5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A, B, A, S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B에 5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잠깐만 좀 이상하네. 자, 지우개 싹싹싹. 자, 지우고 여기 B가 아니지. 자, 이게 약간 좀 그 오프라인 강의 했다고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네요. 자, A가 BS죠. 여기 BS S가 오게 되죠. 자, 그래서 S가 오게 되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스트링을 이제 만들어내려면 S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2번 규칙 요게 2번이 아니구나. 이거 참 난감하네요. 자,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1번 생성규칙 적용해서 S가 AA, 그 다음에 두 번째 A 심볼을 자 4번 4번 생성규칙을 적용해서 A, B, S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S가 자 2번 생성규칙을 적용해서 A, B, 자 B, B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B가 5번 생성규칙을 적용해서 A, B, B, A, S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S가 3번 생성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입실론으로 바뀌게 되니까 A, B, B, A 자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1, 4, 2, 5, 3이라는 어떤 규칙의 시퀀스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스타트 심볼에서부터 A, B, B, A라는 문자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문자열 A, B, B, A는 언어 L, G에 속하게 되죠. 이 주어진 언어 G에 주어진 문법 G에 속하는 그러한 스트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실제 다양한 예제들을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쭉 볼 수가 있죠. 자, 뭐 간단한 예제 G1을 한번 보도록 하죠. V는 S, VT는 A, 생성규칙 P는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네요. 스타트 심벌 S가 있고요. 자, 어떤 언어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생성규칙을 적용해서 나오는 스트링의 폼을 보죠. 자, S가 1번 생성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A가 나오게 됩니다. 자, 더 이상 다른 생성규칙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유도 과정을 한번 보죠. 1번을 적용하면 바로 끝나게 되니까 2번을 적용을 해봅니다. AS로 바뀌게 되고요. S에 대해서 다시 1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AA가 나오게 되네요. 역시 더 이상 유도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할까요? S가 2번으로 AS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2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AAS, 그리고 1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AA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의 어떤 패턴을 보게 되면 주어진 문법은 A부터 시작해서 AA, AAA 이렇게 어떤 A의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언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언어 LG1을 G1 문법으로부터 나오는 LG1을 우리가 집합식으로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A의 n승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죠. 조건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만약 문법이 PS가 자, 입실론이고요. 자, AS 이런 형태의 문법이다라면은 나오게 되는 언어는 A의 n승 그리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꼴을 갖게 될 겁니다. 입실론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예제 LEX1은 어떤 언어가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게 되죠. 그죠? 2번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S는 0, 1입니다. 자, 가장 짧은 것부터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0, S1. 자, 2번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0, 0, 1, 1.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1번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0S 1. 다시 1번 적용하게 되면 0, 0, S 1, 1. 2번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0, 0, 0, 1, 1, 1. 자, 어떻죠? 0의 길이와 1의 길이가 같은 그러한 언어네요. 자, 이거를 집합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0의 n승, 1의 n승, 그리고 n이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형태의 언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주어진 문법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한 번씩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 EX2는 어떤가요? 자, 1번 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S가 2번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C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 이상 없고요. 자, S가 1번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A, S, B. 2번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A, C, B. 자, 이런 꼴이 나오게 되네요. 세 번째는 어떨까요? 자, 1번 A, S, B. 1번 A, A, S, B, B. 자, 그리고 2번 규칙 A, A, C, B, B. 자, 역시 C를 기준으로 양쪽의 길이가 같은 그런 언어입니다. 자, 어떤 녀석이 나오게 되느냐? A의 n승, C, B의 n승, 그리고 n은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가장 짧은 게 C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요 EX2 예제의 경우에는 A의 n승, C, B의 n승의 어떤 시퀀스지만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떨까요? 자, 위에 이제 1번, 2번, 그 다음 그 전에 예제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구조네요. 자, 유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가
1번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A, B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A, B로 끝나게 됩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A가 1번 A, B, 2번 A, B, B, 그리고 3번 A, B, B. 자, 이런 구조로 갖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생성 규칙은 small a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생성 규칙을 보게 되면 자, 이 녀석은 B의 n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규칙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B의 n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에 무조건 A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B의 n승을 만들어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 언어는 자, A, B의 n승 이런 꼴을 이제 갖게 되죠. 주어진 언어를 집합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A, B의 n승이고 n은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꼴을 갖게 됩니다. 자, 문법 형태와 그 문법에 따른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몇 가지 규칙을 이해를 하시게 됐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L이 A의 n승포입니다. 그러면 문법은 보신 것처럼 A가 AA 또는 입실론 유도에는 이러한 규칙이다라면 우리가 쉽게 A의 n승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구조. 자, 만약 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고 싶다라면 입실론 대신에 심벌 a가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자, 만약 양쪽의 길이가 같은 어떠한 길이가 같은 그런 룰을 만들어내고 싶다. 자, 보시는 것처럼 a가 a, a, b 구조. 다시 말해서 리커시브하게 A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 양쪽으로 A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똑같은 길이를 가지는 문자열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Embedded Productio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문법 패턴 그리고 그 문법 패턴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문자열의 형태, 언어의 형태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요 그래머 파트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그 언어의 L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L을 가지고 이 L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법 G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주어진 언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G, 그 G를 뭐 VM, VT, PS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언어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G를 이용을 하게 되면 데리베이션 과정을 거쳐서 LG라는 게 나온다는 것들을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L을 가지고 G를 이제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G를 가지고 LG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최초에 내가 의도했던 어떤 L과 동등한 녀석인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이게 동등하지 않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던 일들이 모두 다 이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내가 최초의 대상으로 삼은 이 L과 그걸로서 만들어진 G 이게 과연 같은 거냐, 동등한 녀석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문법이 맞게 정의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집합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봐야 돼요. 어떤 집합 관점에서 집합 A와 B가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뭐냐? 집합 A가 어떤 B의 부분 집합이고, 집합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라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명제가 참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뭐를 할 수가 있죠?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컨셉을 이제 그대로 언어와 문법에다 이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뭐를 우리가 증명을 하면 내가 특정한 언어를 위해서 만들어낸 문법과 해당 언어가 같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자, 문법에서부터, 그래머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스트링이 L에 포함이 된다. 라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말해서 LG가 L에 포함이 된다는 걸 이제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 L에 있는 모든 스트링이 문법에 의해서 생성이 가능하다 라는 걸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L이 LG에 포함이 된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문법과 언어의 이제 동등성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죠. 자, 교재는 이제 예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단한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거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법 G가 보시는 것처럼 VN, 자, VT, 자, PS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non-terminal 심벌은 S 밖에 없고요. 자, VT는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이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생성 규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두 가지 생성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S가 여는 괄호, S 닫는 괄호. 잠시만. 지우고. 자, 그리고 또는 S가 입실론. 자, 이 두 규칙 그리고 스타트 심벌 S. 자, 이렇게 문법치가 구성이 되고요.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모든 짝이 맞는 괄호로 구성이 된 그런 스트링을 대상으로 삼는 문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짝이 맞는 괄호라는 녀석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는 괄호가 있으면 닫는 괄호가 있는 같은 위치, 이 동등한 위치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짝이 맞는 balanced parenthesis str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 뭐 넥스팅이 되어 있게 되면 이렇게 짝이 맞는. 어떤 게 짝이 안 맞느냐 그러면 여는 괄호가 있는데 닫는 괄호가 뭐 두 개밖에 없는. 이렇게 짝이 맞고 짝이 없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짝이 안 맞는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제 짝이 맞는 언어를 주어진 문법 가지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증명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 S에서부터 유도 가능한 모든 스트링이 밸런스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모든 밸런스드 스트링이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한 모든 스트링이 밸런스드 되어 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여주면 되느냐? 이거죠. S에서부터 스트링 오메가를 제로 모 데리베이션에서 유도를 했을 때 이 스트링 오메가가 밸런스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면 되느냐? 우리가 그 인덕션을 이용해서 보여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 중간중간 그 폰트가 깨져 있는데 폰트가 깨진 거는 여러분들 그 강의 슬라이드를 조금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깨진 게 있네요. 자, 그 임의의 길이, 그 무한한 원소, 무한한 그 어떤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전개하거나 증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 수학적 귀납법이 되겠죠. 그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성립이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임의 단계에서 성립이 된다는 것들을 가정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성립이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전체 과정에서 원하는 내용, 우리가 의도하는 내용이 성립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한 스트링이 모두 다 밸런스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그 데리베이션 스텝이 짧은 것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이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S에서부터 그 유도가 가능한 스트링 중에서 가장 데리베이션 스텝이 짧은 녀석을 우리가 고르게 되면 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S가 입실론을 유도하게 되면 자 나오게 되는 스트링은 empty 스트링이죠. 그 empty 스트링은 괄호의 짝이 맞죠. 괄호가 없으니까 자 당연히 성립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자 이미 n번 스텝보다 작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데리베이션 된다라는 것들을 일단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스텝을 보여주면 되겠죠. n번 스텝에 대해서 n-1에 대해서 n번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성립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n번 스텝에 대해서 성립된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자, 이때 문법의 형태가 중요하게 돼요. 자, 우리가 문법의 형태를 보게 되면 S가 여는 괄호 S 닫는 괄호 S 또는 입실론 이러한 구조예요. n번 스텝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가 첫 번째 나올 수는 없고요. 반드시 잠시만요. 이 첫 번째 생성 규칙이 나타나야 되죠. 왜냐면 0이 아니른 0 이상의 길이의 데리베이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스타번 데리베이션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S가 임의의 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임의의 꼴을 X라고 가정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타번 데리베이션 하게 되면 뒤에 있는 S가 Y 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S가 주어진 S가 한 번 데리베이션을 하고 스타번 데리베이션에서 안쪽에 있는 S가 X로 바뀌고요. 뒤쪽에 있는 다시 스타번 데리베이션에서 뒤쪽에 있는 S가 Y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 데리베이션 스텝이 우리가 N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 데리베이션 스텝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안쪽에 있는 S에서부터 X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과 S에서부터 Y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은 이 데리베이션 스텝을 카운팅해 보면 어떨까요? n번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 이 전체의 유도 과정에 n번 데리베이션 스텝을 했기 때문에 x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y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n번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번에 우리 어썸션에 의해서 요 x는 s에서부터 만들어진 x는 당연히 밸런스드 되어 있고요. s에서부터 역시 만들어지는 y도 역시 밸런스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 최종적인 스트링 요 x가 밸런스드 되어 있고 y가 밸런스드 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괄호가 붙어 있는 이 전체 스트링은 역시 우리가 밸런스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밸런스드 되어 있고 밸런스드 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 스트링도 밸런스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보였느냐? n번 스텝에 대해서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S에서부터 유도 가능한 모든 스트링은 밸런스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명은 뭐냐? 모든 밸런스드 된 스트링이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임의의 스트링이 있을 때 이 임의의 스트링이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어진 스트링의 길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0인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미 n개의 길이를 가진 녀석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소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짧은 것도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하다. 그 다음 길이도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것도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역시 인덕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짧은 길이, 오메가 중에서 가장 짧은 녀석을 골라요. 가장 짧은 녀석은 누굴까요? 길이가 0인 입실론이죠. 입실론은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하냐?
두 번째 생성 규칙이 있죠. s가 입술을 유도 가능한.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내용 s에서부터 입실론이 유도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가정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게 성립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자, 이 특징을 제대로 보면,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밸런스드 되어 있는 스트링은 입실론부터 포함해서 여는 괄호, 이런 여는 괄호, 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죠. 네, 올라갔네요. 자, 특징이 뭐냐? 길이가 2의 배수다 라는 거예요. 길이가 0이고요 2이고 4 이렇게 되죠. 2의 배수다 라는 거예요. 왜냐? 여는 가로 닫는 가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항상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의 n승보다 작은, 아니야, 2의 n승이 아니라 2의 n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성립이 된다는 것들을 가정을 하게 돼요. 이걸 가정하고 나면 우리가 뭘 보여주면 되느냐? 정확히 2의 n일 때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2의 n에 대해서 성립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요 2의 n의 길이를 가지는 어떤 스트링 오메가의 길이가 2의 n일 경우로 오메가 내용을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죠. 자, 분법의 형태가 s가 여는 가로 s 닫는 가로 s이기 때문에 이 스트링 오메가에는 반드시 어떤 녀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자, 요런 꼴의 그 서브스트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법 형태가 요 구조기 때문에 어떠한 그 스트링 오메가를 가져 놓더라도 이런 여는 가로, x 닫는 가로, 물론 이 x는 입실론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짧은 녀석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골라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뭐 shortest prefix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뭔가가 붙어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오메가 폼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여는 가로 x 닫는 가로 y 이런 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이런 프리픽스가 붙고 뒤에 뭔가 이제 나머지 trailed substring 이 이제 붙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이 전체가 이제 오메가고 이 전체의 길이가 2의 n입니다. 따라서 이 앞 파트는 2의 n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뒤 파트도 2의 n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자, 요 길이도 작고 요 길이도 2의 n보다 작습니다. 그럼 뭘까요? 요 여는 가로 x 닫는 가로가 s에서부터 유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s에서부터 유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이죠. 앞 파트가 s에서부터 반드시 유도가 되고 뒷 파트가 반드시 s에서부터 유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여는 가로 x 닫는 가로 y기도 역시 s에서부터 유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이제 알게 되냐면 문법 G라는 것들이 있을 때 주어진 문법 G가 언어 L을 정확히 표현을 했는지, 그래서 G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언어 LG가 원래 있던 언어와 동급인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장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복습을 하시고 만약 질문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관련된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을 메일, 이클래스, 행아웃 채팅 또는 유튜브 토론 이런 쪽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